안녕하십니까. 기름평TV 1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에 다성년 실무 책임을 맡은 제 헌신을 기뻐하셨는지 제가 만으로 60세 되던 해 2016년에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니까 아무리 이래도 다음날 몸이 가뿐했습니다. 30대, 40대에는 조금만 이래도 다음날 몸이 천근만근인데 몸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활동량을 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늘려도 여전히 건강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했으며 그때부터 차별금지법 등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생겼습니다. 2017년에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당연히 헌법을 좋은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 6월에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헌법 약 36조의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칫하면 통과될 것 같아서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동대학교 다른 교수님과 함께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자면서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알려서 약 71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했고 300여 개 대학의 3,000여 명 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2017년도 8월 9월에 열린 영남, 호남, 수도권 등 11개 권역별 토론회에서 많은 국민이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2만 명, 대전에서는 3만 명이 모여서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고 결국 잘못된 개헌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다름을, 즉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트랜스젠더 등 수십 가지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평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1월에 여성가족부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있던 양성평등을 전부 다 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와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반대하니까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다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가지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법무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NAP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차별금지법과 성평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가 있는 과천에 텐트를 치고 여름 내내 약 3개월을 지냈고 삭발도 하고 혈서도 썼습니다. 또한 2019년도 7월에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8월에 경기도 의회 앞에 3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말까지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이 너무 까다로워서 법적인 서명 숫자를 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에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기도 의회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겨울철이어서 매우 추웠고 또 텐트를 생활을 시작할 때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에 걸린 상태로 텐트 생활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서명을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17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결국 경기도의회는 개정했던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면 대다수 정치인들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정치인 중에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성평등,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며 대다수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소리로 잘못된 법과 조례를 막으면서 대다수 국민을 깨우고 문제점을 알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제가 40대 후반에 했던 기도, 하나님을 일하다가 죽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6년, 즉 50세일 때 국민일보에서 차별금지법을 보게 하시고 2012년에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013년에 왼쪽 꽁팥을 떼내는 수술을 했고 2016년도부터 아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던지 많은 분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사,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헌신했습니다. 이 문제를 전담하는 최초의 단체인 바성련이 생긴 지 불과 14년 만에 지역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가 생기고 전국에 몇백 개의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가 폭발적인 부흥을 한 겁니다. 이러한 부흥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대 교수에 있을 때 겨우 교수직을 유지했는데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정년퇴직 후에 한동대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아마도 부산대 동료 교수들은 제가 한동대 석좌 교수가 된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대에 있을 때 겨우 교수직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산대 물리학과는 저에게 은인과 같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8개월 후부터 투병을 했는데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저 대신에 강의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상상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산대 물리학과는 화목하기로 소문난 학과였습니다. 선배 교수님들이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부산대 물리학과를 가지 않았더라면 벌써 교수직을 잃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좋은 직장에 가게 하시고 20, 30년 동안 투병을 편안하게 하게 해주시고 60세부터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석좌 교수 등 축복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막게 하시고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단체들이 엄청난 부흥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